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정말로 이재명 후보에게 질세라 여러 가지 또 동선을 짰을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요. 하재근 평론가님. 윤석열 후보는 일단 강원도를 향했습니다. 아하. 1박 2일 일정으로 오늘부터 강원도 네. 일정을 수행하는데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외가인 강원도에 정치 시작하고 제대로 한 번도 방문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 후에 윤석열 후보 첫 번째 지역 일정이 바로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아련한 강원도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네. 오늘 강릉 중앙시장, 안목해변, 강릉 커피거리 그리고 또 흉기 난동본 맨선 제압한 20대 의인도 만나고 내일은 속초 대포항, 국민의힘 강원도당, 춘천 세종호텔 네. 이렇게 방문할 예정입니다. 야, 윤석열 후보가 나름 전략을 짜요. 뭐 충청 가면 선친과 조부의 이 지역 인연을 내세워서 충청의 아들이다. 호남 가면 마음의 고향이다. 강원도 가면 외갓집이 있다. 네, 이렇게 지역별 전략을 짜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림 보신 것처럼 늘 영혼의 짝꿍 이준석 대표가 동행을 했다고 하니까 나름 이재명 후보가 보기엔 또 부러울지도 모르겠어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 말씀하시는데 양심이 어떤 구독자에게 듣는다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혼나지 않을만큼 잘했나요? 네, 잘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학력이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연구를 안 한 지 1년 전 분야에 이제 부장으로 승진해서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좀 외로워 보이긴 합니다. 글쎄, 외롭다는 표현보다는 워낙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조합이 재밌죠. 눈에 확 띕니다. 아까 달고나 만들 때 보셨어요? 윤석열 후보가 열심히 달고나 만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옆에서 냠냠냠거리고 먹고 있잖아요. 이런 장면이 굉장히 재밌는 거죠. 이제 화제성이 있고 또 약간 노령층과 청년층이 보기에도 신구의 뭔가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부인 김혜경 씨가 중요 일정을 같이 일부분 소화하면서 또 다니고 있고 전북 일정에서는 전북의 또 큰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정세균 전 대표가 동행을 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화제성이나 이미지만에 있어서는 워낙 윤석열, 이준석의 조합이 재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돋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평론가니까 조금 쓴소리를 하다 보면 네. 사실은 뭐 달고나 같이 먹고 뭐 부인하고 같이 야구장 가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5년간 미래를 맡길 대선 후보를 뽑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보다는 좀 심심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그래도 신문 지면을 메워야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달달한 조금은 부드러운 기사도 계속해서 싣고 있는데 이 신문 제목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윤석열, 이준석의 브로맨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달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모습들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미디 프로가 방송국에 없는 거에 대해서? 네네. 네, 그래서 마이크. 네, 아무래도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희극인들이 이준석 갖고 패러디하는 것을 평생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 후보님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라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에 관한 것 같은데. 뭐 사실 당연히 그런 부분은 공용으로 하시. 하여튼 우리 후보님의 애정 어린 시선이 좀 어루만져 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현 변호사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혹시 이준석 후보입니까? 먼저 얘기하네요. 지금 모든 질문에. 먼저 얘기하는 모습이지만 또 은근히 서로 챙겨주는 모습도 보여요. 허허. 두 사람이 울산 화해 이후에 완전 깐부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는데 사실 이 대표가 그동안 이제 뭐 지난 25일 서울대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뭐 우리 윤 후보가 정치 이제 신인이다, 또 이제 겁이 좀 많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게 혹시 윤 후보를 견제하는 게 아니냐 이런 평도 나오기도 했었지만 울산 화해를 하고 나서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 화해 이후에 10번 정도의 공식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무려 6번을 이 대표와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둘이 막 커플티 입은 그런 모습이 네. 보도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보님 이렇게 호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현장에서 하는 약속을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 대표가 발언을 하기도 했고 네. 또 윤 후보도 이게 아까 마이크 먼저 넘기는 모습이 대표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발언 기회를 양보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서로 예의를 차리는 그런 모습인데 네. 뭔가 그걸 보고 이제 훈훈한 브로맨스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가 이 대표가 정치 선배로서의 경험을 잘 살려서 윤 후보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근데 아까 이제 전유현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두 사람 조합이 너무 재밌잖아요. 60대 이 대선 후보와 30대 당 대표의 모습이 사실 이제 윤 후보가 정치적으로 경험이 조금 다소 부족하고 어떤 젊은 층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아마 이 대표가 잘 채워주기를 당에서도 기대하는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어머니의 고향 강원도 또 이제 강릉이 외가라잖아요. 강원도를 방문한 모습, 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앞으로 대선 기간 동안 89일 동안 저렇게 달달한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어제 이 강원도를 방문하기 전에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커다란 진짜 국민적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비니좌라고 불렸던 노재승, 지금은 이제 전을 붙여야겠죠. 노재승 전 공동선대위원장이 사퇴한 문제인데 이 문제, 자진 사퇴가 있기까지 대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관련 얘기 쭉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그냥 어디 술자리에서 앉아서 뒷담화하는 경우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좀 봐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는 제 개인 생각이에요. 본인의 거취 문제는 본인이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장이 오후에 정강정책 발표 연설이 취소가 됐거든요. 어떻게 좀 거치가 결정이 된 걸로 봐야 됩니까? 글쎄 오늘 하루 좀 지켜보십시오. 네. 저는 오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아직 덜 자란 저의 마음은 미처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노재승 전 공동선대위원장이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저렇게 머리 숙여 자진 사퇴의 변을 밝힌 시각이 어제 뉴스파이터가 바로 이 자리에서 속보로 전해드렸어요. 때마침 노재승 위원장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속보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 때가 5시 반쯤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MBN 정치부 기자가요. 1시간 반쯤 전인 4시쯤 백성문 변호사님 통화를 했대요. 노재승 당시 위원장하고. 그런데 당시 1시간 반쯤 전인 4시쯤 분위기는 자진 사퇴할 뜻이 거의 좀 희박한 그런 뜻을 내비쳤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비니자 노재승 전 위원장 같은 경우 원래 정치인이 아니죠. 오세훈 시장 그 청년 그 단상에 올라선 유세에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말을 잘해서 2030을 대표하는 인물로 어찌 보면 이번에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로 영입이 된 거란 말이죠. 정치인이 아니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검증이 잘 안 돼요. 검증이 좀 어렵습니다. 네. 과거에 무슨 말 했는지 뭐 영상이나 자료 같은 것도 없고. 근데 보면 이제 나중에 SNS 같은 데서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좀 도가 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제 결정타는 저는 결국 김구 선생님 관련된 얘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노재승 전 위원장이 나는 사퇴를 안 하겠다고 하면은
당 차원에서 지명 철회를 해야 되잖아요. 훨씬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어제 전화한 시간까지는 이제 당 내부의 협의가 제대로 끝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고 결국은 뭐 노재승 전 위원장 같은 경우 결국은 본인이 판단이 좀 더 주가 돼서 그만두기로 했다라고 하지만 당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당에게 피해를 제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진 사퇴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런 이 대화가 오은 거의 기자랑요. 이 정강정책 TV 연설 취소가 이제 3시쯤 원래 예정됐는데 취소된 거잖아요. 거취 결정하라는 압박에 선대위 측의 압박 아닌가 했더니 중요한 자리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욕먹어서 못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즉 행간의 의미는 내가 자진 사퇴하는 것은 오히려 선대위한테 누를 끼치는 거 아니냐. 다만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뭔가 위임한 듯한 뉘앙스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1시간 반 뒤에 오후 5시 반에는 자진 사퇴 형식의 이 사퇴 변을 밝히고 앞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련해서 노재승 전 공동선대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의 권고보다는 저의 판단의 결과다. 그래서 사실 오전에 그렇게 뭐 발표를 하고 뭐 기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오후에 이런 내용으로 찾아뵙게 돼서 송구하긴 하지만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과는 따로 교감을 나누지는 못했어요. 후보님께서 워낙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뭐 선거를 성공적으로 끝내더라도 저는 정치권에 남지 않고 사실 어제 저희가 이 문제를 전해드릴 때 오전 기류와 당의 국민의힘의 내부의 오전 기류와 오후 기류가 확연히 바뀌었다는 점을 전해드리면서 그 근거로 허주연 변호사님, 김종인 위원장 자체도 오전의 발언과 오후의 발언의 뉘앙스가 큰 차이가 났는데 누군가를 거론하면서 그 사례처럼 하겠다 언급했다면서요.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제 함익병 씨 사례를 거론을 했었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오후에 사실 노재승 씨의 영입 취소를 시사를 하는 발언을 하면서 함익병처럼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이제 나왔었어요. 내정 7시간 만에 철회된 그 사례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임태희 본부장이 밝히기로는 윤 후보뿐만 아니라 이제 김종인 위원장 모두와 어떤 사전 상의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임태희 본부장이 면담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었죠. 사퇴 직전에 이제 친 김종인 라인이 임태희 본부장 면담을 했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노재승 씨가 뭔가 이제 임태희 본부장께서 이제 당의 사정을 얘기를 해줬고 당이 나한테 빚을 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낙인 찍혀서 뭔가 캠프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뭔가 윗선에서 어떤 노재승 씨에 대한 사퇴를 좀 압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임태희 본부장 얘기에 따르면 김종인 위원장, 윤석열 후보와 사전 상의가 전혀 없었고 그냥 당의 어떤 상황, 특히 이 지금 노재승 씨가 정치적 경험이 없는 분이다 보니까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정치적 이슈화가 됐을 때 이제 개인이 대응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 그리고 사퇴 여부는 그걸 들은 본인이 내가 당에 누를 끼치는 것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직접 결정했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비니좌 노재승 씨는 그러면 어떤 경로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고 누가 적극적으로 영입에 나섰을까? 기자들 말을 좀 빌려보면 권성동 사무총장이 영입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는데 권성동 사무총장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논란 끝에 우리 욕심으로 이렇게 자진 사퇴하는 그런 모양새를 끝나게 돼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가만히 있던 사람을 이 정치판에 끌어들였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는 인간적으로 미안한 그런 죄송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SNS를 뭐 다 들여다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검증에 실패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자인합니다. 두 가지를 다 노렸네요. 인사검증 실패 인정. 하지만 도의적과 인간적으로는 노재승 씨에게 미안. 두 가지를 다 취했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권성동 사무총장이 아주 짧게 앞으로는 검증을 더 철저하게 하겠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정도가 적절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재승 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노재승 위원장하고 사적으로 해야 될 얘기지. 공당의 대선 후보와 함께 움직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셌다는 것은 사실 지지층에게도 굉장히 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사실 이게 처음이라면 그래 뭐 젊은 사람 영입하다 보니 그럴 수 있겠다고 싶은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성태 전 의원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판결을 끝까지 봐야겠지만 딸 특혜 채용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그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고도 직능총괄본부장 맡았다가 또 사퇴한 일이 역시 있었고. 저희 제작진 보세요. 딱 준비해드립니다. 이 사례 말씀하실 줄 알고. 네네. 그렇습니다. 정말 잘 준비를 해주셨고 네. 되게 함익병 원장의 발언도 갑자기 뭐 숨겨져 있던 게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예전에 이미 민주당과 관련된 시절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 그리고 마지막 노재승 씨 사건이 계속 겹치다 보니 이거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냐 좀 비판이 있고 또 하나 조금 더 국민의힘에서 유의해서 볼 부분은 사실 선거에 있어서의 승패는 아무리 정치 신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후보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이게 자칫하면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논란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이 노재승 씨의 자진 사퇴 문제도 이 크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좀 난처한 상황이지만 지금 그것보다도요. 하재근 평론가님 파급력 면에서 더 곤혹스러워질 문제가 터졌다면서요. 그게 뭡니까?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 그 타진요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들어봤는데 네, 그거. 과거에 그 가수 타블로 씨한테 네.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던 그 모임이 있었어요. 타블로 씨가 당시 억울하게 당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그 표현이 유행으로 남아서 어떤 의혹이 있을 때 누구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누구 진요. 이런 단어가 계속 쓰이는데 그게 줄여서 타진요였군요. 네, 원래 네. 타진요인데 이제 앞에 타자는 계속 바뀌는 거죠. 사람에 네. 따라서. 진요는 살아있고. 근데 이번에 그 표현을 추미애 전 장관이 SNS에 쓴 거예요. 어허. 건진요라고 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김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면서 이렇게 쓰면서 김건희 씨가 고위공직자 출신 배우자로 재산 공개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도 재산 공개 대상 신분이다. 성실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점이 있다면 해명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추 전 장관이 이 글 말고도 다른 기사도 뭐 공유를 했다면서요, SNS에. 어떤 내용입니까? 굉장히 민망한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를 과거에 어떤 남성이 만났는데 유흥업소에서 만났다. 이제 뭐 그런 취지의 내용을 얘기했던 게 어떤 또 매체를 통해서 기사화됐는데요. 그걸 이제 공유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다른 장관도 아니었고 법무부 장관이셨고요. 이건 뭐 사실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 여성의 인권과 관련해서 추미애 전 장관 과거에 판사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는 추미애 장관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이게 과연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될까요? 아하. 이건 결국 본인의 정치적인 무슨 그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하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동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기자들이 왜냐하면 추 전 장관이 이런 SNS 글을 공유하니까 기사를 공유하니까 당연히 주요 인사들의 SNS를 계속 기자들이 들여다보잖아요. 질문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에게요.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를 봤다는 의뢰 증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답변할 가치도 없는 얘기고. 네.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저 답변하는 어떤 태도, 뉘앙스로 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뭐 그런 시쳇말로 그러는 것 같아요. 전혜연 평론가님. 사실 본인 가족에 대해서 저런 의혹이 제기되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백성문 변호사님의 의견에 반은 공감을 하고 반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반을 공감하는 점은 뭐냐면
대선 후보의 부인이라고 해서 무슨 마치 여성이 과거에 사생활에 뭐가 있는 것처럼 증명하기도 어렵고 대선 정책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걸 자꾸 의혹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뭐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논란이라든가 이것은 여성이라서 제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직자에 관한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가 가진 어떤 힘이 가족들을 통해서 부당하게 사용된 것이 아니냐를 들여다보는 점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른바 뭐 말하기도 민망한 그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고 뭐 이런 내용과 관련된 방송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단연코 김건희 씨가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면서 검사 출신인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 차원의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 9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의혹 제기한 매체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일단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했다는 어떤 그 증언 보도가 허위 사실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런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럼 이 기사를 공유한 추미애 전 장관은 이걸 공유했을 때 뭔가 배경 또는 의도, 계획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확실하다는 등 어쩌든 뭐 이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은 오늘 본인의 SNS에 더 강경한 지난번에 기사만 링크했는데 본인의 사견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직접 줄리를 언급하면서 조국에 강한 실체가 없지만 줄리에 강한 실체가 있다. 저를 고발한 사건도 신속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했는데 큰 공을 세운 분이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다들 그렇게 믿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서 사람들이 이 추미애 씨가 계속하는 SNS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만 않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좀 헛헛할 때 친구들에게 댓글도 보내고 이런 SNS 많이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떠났다고 해서 시간이 남거나 사색이 있으시면 제발 SNS 좀 줄이시고 인생 만회를 생각할 나라에 도움이 될 것들을 더 국민에게 좀 희망을 주는 댓글들을 좀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은 자신을 고발한 사건도 신속히 수사해서 진실 밝혀달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정말로 한간에서 누군가 주장하는 유흥업소 근무했다는 그 사실을 밝혀달라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추미애 전 장관을 고발을 했잖아요.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으면 일단 이 수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쓰셨던 이 뭐 조국의 강, 줄리의 강이라는 표를 써가지고 신속히 수사해달라는 건 결국 그 사실 여부를 검찰에 밝혀달라는 그런 취지신 것 같아요. 아하. 제가 정말 저 추미애 전 장관님 너무 비판적으로 해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여기에 줄리의 강, 줄리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적절합니까? 전 아까 전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그 법적인 문제를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서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일들이지만 지금 이 과거에 그 지금 김건희 씨 사생활과 관련돼서 확인되지도 않은 거기다 사실 어찌 보면 여성 입장에서 굉장히 치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슨 예명 같은 이 줄리라는 단어를 그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쓰신다는 것 자체가 네. 국민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지금 뭐 이준석 대표도 뭔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짧게 뭐 이준석 대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허지원 변호사님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배우자 리스크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이 대표가 지난 7월에 이 김건희 씨를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직접 겪은 이미지로는 상대당에서 만들려는 어떤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대중적으로 호감도가 있을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네. 어느 시점에 대외 활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리스크처럼 불릴 만한 인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유인경 평론가님. 이런 공격까지 정치인이 해야 되는지 싶은 게
김건희 씨의 성형 의혹 사진을 올린 정치인이 있다면서요? 예,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손혜원 김건희 씨의 예전 사진과 최근의 사진을 하면서 눈이 굉장히 커진 것 같다라는 성형 의혹을 말을 했습니다. 아, 성형 의혹 성형하면 안 된대요? 배선 후보 배우자는? 아니요, 근데 성형 의혹인 거죠. 근데 성형 의혹, 성형 수술이 불법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고 강남에 가보면 두 집 건너 한 군데가 있는 성형병원이 왜 있을까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전직 의원이었을 뿐더러 굉장히 전문가신데 우리가 이분에게 요구하는 거는 정말 나라 정책이건 각 당의 반대 뭐 자기 당의 이거는 경고하기 어떤 이런 거 좀 해주셨을 텐데 솔직히 친구들끼리 김치 담그면서도 하지 않을 얘기를 왜 페이스북에 올리셔서 또 이런 시간까지 이름이 노출되는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논란에서 최근 국민의힘에 영입된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 한 얘기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김건희 씨 얘기가 나오다 보니 왜 이렇게 여성들에 대하여 이 사회가 가혹한가. 결국 저희가 국모를 선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모란 용어도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을 잘할 대통령 그리고는 법치주의를 잘 유지할 대통령을 뽑으면 되는 일인데 왜 그렇게 그분들의 배우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올렸을까요? 저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올렸을까요? 다른 의혹 무슨 정말 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했으면 몰라도 왜 이 뭔가 성형 의혹을 왜 제기했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좀 흥미를 끌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활동을 안 하고 있다 보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일각의 여론을 자꾸 불을 지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유인경 평론가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저 국회의원 취재할 때요. 성형수술한 국회의원들 많이 봤거든요. 주로 남자 의원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나이 들어 보이거나 이런 것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기도 하고 솔직히 다이어트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비난할 일인가 그리고 우리가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실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 예전에 뭐 무슨 의혹이 일었을 때 민주당 출신의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차단시켰습니다. 그런 노력은 그냥 뭐 여성계가 다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진흙탕 싸움이 안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